프로이트와 융의 편지,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네, 동구님 발표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7번째 스터디 발표를 맡은 노다심 심리상담센터 상담자 동구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7주차 내용은 29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 시간상으로는 1911년 6월 15일부터 12년 3월 5일까지 약 한 8개월 정도의 그런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순서는 사건들과 프로이트 융 구덴 벳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 주제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제가 좀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그 학회의 변화가 일단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시작부터 이제 아들러가 학회를 탈퇴하는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탈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새로 들어오는 이제 학회원들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블로일러도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이번 편지에서는 이제 프로이트와 융이 조금 이렇게 마찰을 겪는 그런 장면들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일단은 보시면 한 4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 융이 이제 프로이트에게 무의식적 공상이 치료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제 리비도가 성적 충동 뒤에서 작용하는 힘만이 리비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융은 이제 이러한 리비도 개념보다는 유전적인 리비도 개념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프로이트는 이제 역전이에 대해서 이런 역전이를 다룬 논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융은 프로이트에게 분석하는 역전이를 통해 환자에게 어떤 것도 끌어낼 필요가 없다라고 또 좀 상반된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쯤에 가서 좀 둘이 진짜 부딪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프로이트가 융이 너 서신 교환을 너무 게으르게 한다. 그리고 융에게 있었던 개인적인 일들이 있어요. 융이 이제 개에게 물렸었는데 그 일을 프로이트에게 얘기 안 했다. 아니면 융의 또 환자가 또 프로이트에게 가서 이제 융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도 프로이트가 융에게 네가 나한테 안 했다. 또 거기에 더불어 이제 너가 요새 협회에 좀 소홀하다. 다음 학회 일정은 어떻게 될 건지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프로이트가 좀 융에게 이렇게 공격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융이 이제 답장에서 리클린이라는 사람이 일을 못한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일을 못해서 일을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가는 내가 그 사람의 일자리를 뺏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 학회 일정은 융이 이제 군사 당국의 이제 군사 일정 통보가 아직 받지 못해서 정하지 못했다. 편지를 안 한 거는 융이 자기가 할 일이 있어서 최대한 편지를 안 하려고 했다. 이렇게까지 좀 둘이 좀 부딪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제 편지들을 보시면 이제 둘이 또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융이 프로이트에게 오시라고 해서 가겠다 해서 융이 만났고요. 이제 이번 편지 부분부터는 이제 또 짚고 넘어갈 만한 부분이 이제 융의 부인인 엠마 융이 프로이트에게 편지를 주기 시작했고 편지 서신을 교환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또 있어서 하기 싫었습니다. 프로이트가 융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리비도의 변형과 상징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저자의 안목이 지나치게 좁은 것 같았어. 그리고 또 자료도 벗어났어. 그리고 또 자기 말이 아니라 다른 사상가들의 말을 그냥 번역한 내용만 있었어. 근데 이 저자가 바로 자네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편지 대목이 있었는데요. 좀 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이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네의 수직갱도보다 내 터널들이 더 깊고 우리는 서로 지나치게 될 거다. 내가 표면으로 나올 때 자네한테 인사할 수 있을 거다. 그럼 융은 밑에 있을 거고 자기만 나올 거라는 그런 암시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이트가 편지를 하고요. 또 융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응수하죠. 우리가 경쟁자라는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교수님은 위험한 라이벌이죠. 개인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연구하게 될 겁니다.
교수님은 파 올리시지만 저는 확장의 경향이 있어서 저는 밖에서 안으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가 작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교수님이 뭐 나보다 좀 앞설 것이지만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이렇게 좀 대응하죠, 융이요. 네. 11월 31일 이제 프로이트가 융에게 블로이러가 사임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비도에 대한 둘의 의견 교환이 있죠. 조발성 침해에도 리비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 또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일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자네가 예전 논문에서 나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리비도는 어떤 종류의 욕망과 일치한다고 말했을 때와 같이 그런 오해가 지금 프로이트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프로이트가 얘기합니다. 두 가지 근본적인 충동이 있는데 성적 충동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만 리비도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프로이트가 이제 못 박아서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또 프로이트는 융에게 자네가 이제 리비도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걸 지지한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맑은 빛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이제 여기서 종교와 신화에 대해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걸 융에게 이야기하면서 좀 프로이트의 특성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책과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결론을 끌어내는 것과 많이 다르다. 근데 프로이트 자신은 귀납적 연구보다는 직관적인 자기가 성향이다라고 융에게 이야기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전의 편지에서 융이 프로이트에게 왜 자신의 신화학 방법을 반대하는지 이유를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했었는데 프로이트가 거기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하는데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거는 신화가 원래에 있었던 모습 그대로의 신화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리고 연구를 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이미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신화는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프로이트는 이제 지적을 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C가 아까 말했던 융의 그 환자거든요. 그래서 그 C가 융과 피스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둘 다 진료에 필요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융이 환자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하길 기대하면서 융 자신이 많은 것을 내놓음으로써 환자의 문제에 얽혀들고 있다. 이 같은 기법은 잘못되었고 프로이트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순수하게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융은 이제 역전이에 관한 논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프로이트도 이제 이런 역전이 히스토리가 있었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페렌치와의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이 프로이트의 편지에 대해 이제 융이 이제 장황하게 이제 자기의 어떤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읽는 거는 좀 그랬는데 이거를 요약하면 그냥 자기는 최선을 다했고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 부족하고 나는 내가 이렇게 한 게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한 거다. 그러길 바란다. 라는 좀 융의 변명이입니다. 네. 그리고 융이 이제 이어서 저는 역전이에 대해서 완고하다. 환자가 수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분석관 역전을 통해 환자에게 어떠한 것도 끌어낼 필요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좀 역전이에 대해 좀 둘의 생각이 반대일지 아니면 반대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프로이트가 편지에서 자네가 개에 물린 사건을 쓰지 않은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환자 C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에게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뭐 기술을 바꾸고 환자에게 감정 표현을 삼가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이제 이때 당시 정신분석이 좀 취했던 모드는 확실히 그런 좀 공감적이고 이런 치료자, 상담자의 태도보다는 좀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했던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프로이트가 이제 이야기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편지를 예전에도 네가 제대로 교환하지 않았을 때 나는 지적하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그게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다. 계획에 물린 뒤에 있었던 일을 알리지 않은 것과 아까 환자 C의 에피소드가 나를 의심 가지게 했다. 그리고 일에 필요한 리비도를 협회에 쏟아야 할 리비도에서 끌어낸다면 그건 우리 모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 협회가 지금 잘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음 총회의 계획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그거를 좀 다시 기억해라. 라고 프로이트가 편지를 하죠. 그리고 융이 대답을 합니다. 리클린이 일을 잘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총회는 군사훈련 일정이 확인되면 정해질 거다. 그리고 이제 융이 편지를 쓰지 않은 건 자기 일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편지가 아니면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융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정신분석의 종국적 진리들에 대해 교수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도 확실하지 않지요라고 융은 조금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교수님을 따른 추종자로서도 저는 교수님 앞에서 용감하고 결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 이제 다음 또 프로이트가 편지를 해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가 정신분석에 관여하고 있다는 그 토대 위에 있다. 근데 프로이트는 또 이 토대 위에 또 변화할 수 있고 세련된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 상호 친밀한 우정을 쌓는 것이 매력적일 것으로 보였는데 그걸 계속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물음표를 제안합니다. 또 물어보죠. 프로이트는 자네가 그렇게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이유는 뭔가? 자네는 내가 친구와 조력자, 후계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린 다시 하나가 되는 거다라고 프로이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편지가 제가 담당한 부분에서는 마무리되고요. 이어서는 이제 좀 이번 편지 서신 교환에서 나왔던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융이 편지에서 환자가 잠재적 공상을 풀어놓도록 하는 것이 치료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아마 프로이트의 주장일 겁니다. 프로이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 공상은 온갖 의미 있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무의식적 공상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융은 이어서 교수님의 형제들의 상징에 대한 설명은 흥미롭고 소중합니다. 상징적 표현은 널리 퍼져 있고 역사도 깊습니다. 어린 시절 초기의 기억이 개인의 기억이 아니고 개통발생적 기억이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만드는 다른 관찰과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딸아이는 융의 딸아이입니다. 딸아이의 꿈은 일부 흑인들의 출생 신화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개통발생적 기억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융이 분석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개념 중에 아마 원형과 그 맥락이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융이 조발성 치매에 나타나는 현실 기능의 상실. 예, 대표적인 걸 거예요. 성적 굶주림으로 정의되는 현실 기능의 상실이 리비도의 억압으로 돌려줄 수는 없다라고 또 융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융이 제가 서술적인 리비도의 개념을 아마 이 서술적이다라는 말이 프로이트의 특징이 조금 직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현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그런 성격의 리비도 개념을 아마 이야기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융은 그거를 유전적인 개념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유전적인 리비도 개념이 최근에 성적 리비도뿐 아니라 예전부터 활동해왔던 모든 형태의 리비도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융의 성격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담아봤는데요. 이제 융이 이야기하죠. 자신을, 여긴 융입니다. 자신을 교수님과 비교할 때 열등감은 언제나 경쟁심의 강화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경험을 위해 많은 진료가 필요합니다. 또 스스로가 무능한 존재라는 생각을 떨치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융은 그 겨울 학기 동안에 스스로에게 무자비하게 할 작정이다라고 프로이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융은 자기의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혹독하게 무언가를 치료도 더 많이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좀 성격적인 부분을 볼 수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수님께서 아버지로서 보이는 인정에 언제나 민감하지요. 교수님의 인정은 적들의 적대감으로 인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 즐겁습니다라고 융이 프로이트의 인정을 받는 걸 이제 좋아한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한 부분에서 참, 융도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높았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프로이트에게 꺼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선 저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은 한 건가? 보통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은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보고 융의 성격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서, 네, 이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 주제로 넘어가 보면은 앞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과 좀 이어지는데 전 세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공상, 망상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융의 모습에서 융은 자기의 열등감을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시도들로 극복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 되게 자기 개발이 아주 트렌드잖아요. 근데 저는 그 무조건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뭔가 당연해지니까 안 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는 좀 이런, 좀 편협한 생각?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발 못하면 네 탓이야. 네가 안 한 거야. 그러면 또 되게 무기력해지고 나는 되게 늦춰진 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자기 개발을 왜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혼란스러움에도 빠질 수 있는데, 건강한 자기 개발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좀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융의 모습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도 저기 인정받는 거나 이해받는 게 중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두 다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인정받는 것이나 이해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지, 만약에 여기 이제 우리 스터디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인정받는 거나 이해받는 게 중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자기 이야기를 조금 해봤으면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발표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동근님 언제 나간다 그랬죠? 몇 분? 제가 한 55분, 50분 있대요. 그러니까 한 제가 네, 30분 남았네요. 네, 20분, 제가 30분. 아들이 엉덩이에 고름이 있어서 소아과에 같이 아내랑 가야 돼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동근님 가져온 토론 주제 얘기하기 전에 자, 먼저 책 전체 읽으시면서 느낀 점, 하실 얘기, 나눌 얘기 있으면 먼저 할까요? 저는 이제 여기서 저자가 이제 그건 언급했잖아요. 유흥의 부인이 뭐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런 건 언급했는데 좀 어떤 내용들을 좀 주고받았을지가 좀 궁금했는데 그 부분이 좀 실리지 않은 거는 좀 아쉽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확실히 이번 부분을 읽으면서는 둘이 멀어지고 있구나 이런 게 조금 느껴져서 이러다가 그냥 좀 싱거운 아저씨들끼리 그냥 이렇게 싱겁게 가다가 그냥 멀어졌구나. 뭔가 이게 쾅 부딪힌 거나 그런 건 없고, 이렇게 그냥 서서히 그냥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내가 편지를 썼다는 점에서 융이 아내한테는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뭔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프로이트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고민이다 이런 게 아니라 프로이트 그 영감 안 되겠다. 뭐 고집쟁이고 말이 안 통한다. 뭐 같이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좀 분명한 이야기를 아내한테 했으니까 아내가 그래서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직접적으로 그 융과 프로이트의 편지에서는 또 그런 내용이 또 너무 동근이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갈등으로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얘기들을 해. 다들 마이크를 끄고 계신데요.
저는 읽으면서 계속 언제 갈등 생기는지 계속 기다렸잖아요. 음, 근데 그게 참 우리의 관점이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사실은 밖에서 관계할 땐 거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쁘게 서서히 멀어지고, 아, 좀 이제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리 그만하자. 사실 이게 더 밖에선 자연스러운데 너무 갈등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이걸 읽는 게 편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 그래, 내가 그걸 너무 욕심을 내고 있었나? 내가 그걸 기다렸나? 그냥 사람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건데?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우리 수준에서의 갈등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제 좀 그런 마음을 좀 접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런 갈등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책의 뒤에 나오는 그 좀 요약 부분, 일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가장 큰 갈등이지 않을까. 음, 네. 이것만 보고 처음에는, 이런 갈등이 있다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당했죠. 나 마케팅에 당한 것 같아요. 그래. 또 탕무님이나 달리면 좀 어때요? 저도 읽으면서 좀 답답했던 게 오히려 읽는 제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교묘해 보이는데 드러내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뭐 같은 업계에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냥 그런 정도의 관계구나. 처음에는 엄청 애틋해 보였지만. 그래서 융이 계속 편지 서신을 늦게 보내고 막 계속 변명을 달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났을 것 같은데 프로이트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게 그냥 넘겨주고 하는 것들이 전 보면서 제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책 속으로 들어가서 당무님 좀 프로이트랑 유이랑 좀 갈등 좀 할 걸, 그치? 저는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조금 답답했나 생각을 했는데 프로이트가 융한테 계속 좀 답답함을 표현을 했잖아요. 자네는 너무 유보적이다. 뭐 약간 이렇게 하면서 뭔가 미루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답답함을 표현했는데 저는 이번에는 좀 프로이트가 되게 분명하게 진짜 결별하겠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좀 표현을 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자네 같은 젊은이들의 문제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조금 내가 그 프로이트한테 조금 답답했는데 프로이트가 조금 뭐 우리만큼 뭐 흔히 말대로 우리가 갈등하듯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조금 이렇게 윤이 이제 진짜 마음에 안 든다는 거를 이제 드러내는구나 프로이트가.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는 됐거든요. 근데 지금 달린 마이크에서 이거 벌레 같은 소리 나나? 뭐 모터 같은 소리 나는데? 네. 밖에서 뭐 기계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이어폰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니, 끄고 그러니까 있어요. 달린 그 주변에서 지금 뭐가 기계가 돌아가? 이게 그 노트북 소리라서 노트북이라서 되게 크게 들려요. 저한테는 작게 들리는데. 말할 때만 들리는데? 말할 때만 지지직거리는데? 말할 때만요? 노트북 펜 소리가 이렇게 크다고? 여기서 어. 오히려 지금 되게 조용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조용한데. 좀 끄고 어. 있을까요? 아니야, 그래. 의도한 건 아닌데. 아, 그래요. 네, 끄니까 진짜 조용하네. 조용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파더님은 좀 어떠셨어요? 책 읽으시면서? 누나진님이 융이 자기 와이프한테는 좀 솔직하게 얘기했을 것 같다고. 그게 좀 다가오긴 하네요. 아들러랑 프로이트랑 아들러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욕하고 막 이랬는데, 아들러가 나가고 나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얘기 들으니까 되게 자기 욕먹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방어적으로 나오고, 융이. 그리고 그런 모습이 저는 조금,
대외적인 거랑 자기 속마음이랑 조금 뭔가 솔직하지 못하고 일치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고구마같이 좀 수동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오히려 프로이트는 조금 더 솔직했던 것 같고, 되게 솔직하게 직선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되게 요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프로이트는. 그리고 권위적이면서 절대로 자기의 뜻을 바꾸지 않고. 근데 융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자기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결국에는 프로이트가 그걸 끊어내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되게 좀 하여튼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자기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나? 그게 자기가 자기 감정을 몰라서 그런 건지 알면서도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비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수동적으로 느껴지긴 했었어요, 융이. 융이. 네. 그래. 그럼 어두님 할 얘기 있지 않나? 어두님 융 좋아한다며. 제가 지금 걷고 있어가지고,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요, 저는 진짜 융을 되게 좋아했는데, 네. 이번 편을 보고 되게 실망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되게 탁월했지만, 실제로 관계 맺는 데는 되게 미숙하고, 좀 그런 면들이 좀 아쉽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번 7주차를 보면서, 그래도 융을 버리기로? 융이 이번에는 좀 드러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숨지 않고 조금 더 자기 입장을 얘기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융은 안 버려 그러면? 계속 데리고 가 융을? 일단 마지막 주차까지는 보고 보류. 그리고 데려갈지 안 데려갈지 판단할게요. 그래. 자, 연삐님은? 저는 이번 회차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자, 발표만 듣고 얘기해. 사실 누워있어서 발표는 잘 못 들었어요. 그래. 편하게 했어요, 편하게. 맞아요. 그래. 뭐, 커피님도 지금 듣고 계신가? 아니면 이동 중인가, 커피님? 네, 듣고 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토론 주제 동구님이 3개 갖고 왔는데 3개는 너무 많아. 우리 2개만 네, 하자. 다 안 해도 돼요. 두 개 그러니까. 해도 되고 하나 해도 돼요. 어떤 거 할까? 동구님 가기 전에 먼저 좀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는 거. 전 자기 개발 얘기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어떤 그러니까, 얘기? 어떻게 보면은 융이 자기에게 했던 그런 조치들은 좀 결과적으로는 좀 자기 발전이나 뭐 환자를 이해하는 견문을 넓혀준다거나 하는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좋았다고 보고 실제로도 지금 자기 개발에 대해서도 좀 자기를 개발해야 되고 우리는 되게 훌륭한 인재가 돼야 되고 이런 게 좀 되게 당연시 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좀 개발하지 못하는 건 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조금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좀 관계가 무너지거나 관계는 좀 소홀해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서 그 둘을 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건강한 자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얘기들 좀 같이 좀 해볼까요? 건강한 자기 개발? 저는 자기 개발은 어쨌든 약간 현존하는 과열돼서 조금 문제라는 생각은 드는데 현존하는 문제이라서 자기 개발 측면 어떻게 보면 심리 상담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약간 자기 개발 측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자기 개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되게 관계적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관계를 놓치고 자기 개발에만 몰두할 때에 생기는 그런 부분들 상담에서는 많이 다루기는 해요.
그럼 달님은 어떤 자기 개발하고 있어요? 제가 뭐 하고 있는 자기 개발이요? 뭐지?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잖아요. 하고 있는 거, 그게 제가 그냥 홍보할 때 내거는 이름이 자기 개발이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한 자기 개발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같이 해보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집중력 향상도 하고. 아니 지금 여기서 자기 프로그램 홍보를 해. 아니 홍보. 아니 홍보를 할 거면 좀 어떤 게 거기서 건강한 건지 좀 더 이렇게 어필해주면 안 돼? 난 잘 뭐가 좋다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 사실 뭐 홍보할 마음은 없었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또 굳이 뭐 네. 그 이제 제가 좀 더 홍보를 해봐 그럼.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이제 저희 뭐 취업이나 진로 결정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학업 같은 부분, 뭐 책 읽는 거, 그래서 직장인들 마치고 이직 준비하고 이럴 때 집중 안 되고 지친 마음들로 사실 뭔가를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약간 뭐 우울해서도 뭐 시작하기 어렵고 그런 분들을 함께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많이는 아니에요. 몇몇 분 하셔가지고 한 달 동안 주 3회 수업을 2시간 동안 저랑 같이 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목표 정하고 그냥 혼자 던져주는 게 아니라 타임을 재가지고 뭐 몇 분 집중하고 같이 쉬고 이거를 몇 타임 계속 돌려요. 제가 워크북도 드리고 그리고 한 차수 끝나고 나면은 보고서도 제공해드려요. 그래서 너무 길어요 설명이.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길어요. 측면에서 너무 그게 길어요. 건강한 자기 개발인지 어떤 측면에서요? 건강한 자기 개발이라고 혼자 할 수도 홍보한다면서요. 네, 뭐라고요? 야 현아 혼란스럽다 야. 아니, 불만이 많으시네요, 다들. 뭐, 어떤 측면에서, 아니, 얘기를 충분히 할 때가.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과 그렇게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거의 그 좀 장점의 차이 더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손님 아버님 나오셨네. 예뻐진 것 같아. 뭐 하시고 궁금해 하시네. 아니, 이제, 혼자 했을 때는, 혼자 했을 때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죠. 각성 수준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의욕도 좀 더 생기고, 그리고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혼자 하면. 근데 이제 같이 그냥 무조건 이 시간 되면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동기를, 의욕을 올리기 위해서 막 포인트 제도 같은 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점수도 매기고 또 막 보상도 하고 이래요. 그냥 이렇게 줬던 돈에서 다시 보상을 해준다든지 참여 더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점수도 매기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개발을 돕는 거죠. 그냥 하다 보면은 된다. 약간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님은 어떤 자기 개발을 해? 달님은 저요? 저도 참여해요. 어떤 거 자기 개발을 하냐니까. 뭐 하냐고 거기서. 그 시간에 뭐해 그러면? 달님은 뭐해요? 저도 해요. 책 읽고 스터디 책도 한 번씩 읽고 혼자 읽으면 힘들 때 있으니까 그럴 때 이거 책 그냥 펼쳐놓고 같이 읽기도 하고 그리고 뭐 블로그 글도 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자기 개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기 개발이랑은 좀 다르긴 한데 그걸 자기 개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생각은 해요. 아 그래요? 다른 분들은 자기 개발하는 게 뭐 있어요? 일단 동구님은 블로그에 되게 좀 성실하게 올리는 걸 내가 계속 보거든. 네 죽을 것 같아요. 영어 공부도 하고 옛날에 막 경제학 공부도 하지 않았나? 경제학 공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계속 리포트 보고 있고요. 주식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되게 정말 성실하게 하는데 다른 분들도 자기 개발 하나요? 말을 해. 집단 참여하는 거면 자기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 참여하는 거면. 저는 자기 개발을 엄청 옛날에 했었는데, 집단을 하면서
자기 개발보다도 중요한 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그냥 더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들이 더 제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 개발보다도 사람들 만나면 더 솔직하게 저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게 어떤 것 때문에 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니까 좀 더 많이 편해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냥 그 집단 참여하면서 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망상이라든지 혹은 뭐 조금 뭐 죄책감이 느껴졌던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솔직하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꺼내니까 편해지는 걸 느끼면서 자기 개발할 필요가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래서 굳이 지금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저는 책 읽는 거, 소설책 읽고 있는 거, 그거 읽으면서 그냥 근데 자기 개발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왜냐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그냥 재밌어서 읽는 거거든요. 심심하지 않고 그냥 즐겁고 이렇게 해서 읽는 거라서 이게 꼭 자기 개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영어 공부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조금 더 삶에 도움이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아깝지 않아요? 그런 아깝다는 마음이 막 옛날에는 되게 들었었는데 지금은 아깝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옛날에 이제 어두님이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자기 개발을 선택을 했다면 네. 집단을 하면서는 자기 개발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 관계 속에서 이걸 선택한다는 얘기죠? 네네, 맞아요. 신기하다. 어둠님이 융에게 해주는 말 같은데요, 지금? 그러게. 아니, 융이 어둠을 따라가야겠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문학책 때 되게 많이 읽었었어요. 그래, 맞아. 어둠님 그런 거 되게 많이 읽었지.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읽어도 관계가 나아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계속 제가 똑같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똑같이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근데 이제 위해서 집단을 하면서 이제 좀 드러내니까 하여튼 사라지더라고. 되게 신기했어요. 달리 무슨 질문? 약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문학 책을 읽기로 시작하신 거예요? 관계를 해결하는 것도 있고 저를 이해하는 것도 있고 그냥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어둠님 얘기랑 조금 일맥상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얘기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난 게, 그 자기 개발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관계를 하면서, 관계 속에서 뭔가를 계속 뭐 부딪히거나 뭐 주고받거나 하면서 성장을 훨씬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지금 살아온 삶을 봤을 때.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났어요. 어둠이 얘기 들으면서. 저는 어둠님이나 아까 동구님처럼, 그러니까 좀 신기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난 자기 개발 위해서 뭐 했었지 생각해보면 항상 그냥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저는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딴과 동시에 자기 개발이라는 어떤 성장적인 면에서는 멈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그때 강제성이 부여된 것들, 시험이라든지 뭐 뭔가 달성해야 되는 것들만 하면 이제 또 그걸 만들어야지만 뭔가 생기고 하는데, 뭐 저 같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동구님이나 이제 뭐 어둠님처럼 스스로 그런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파고드는 것들이 저는 그런 모습들이 신기해 보이고, 저는 오히려 너무 또 그런 걸로만 채워지면 이제 뭐 내담자들을 보거나 할 때 일중독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찾으려고 하는 거 보면 그게 좀 불균형적으로 약간 머리만 커지는 느낌이라서
좀 균형을 잡으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관계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좀 경험적으로 겪어야지만 느끼는 게 커서 그런 것도 같이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가 자기 개발에 우리가 그렇게 동근이 말한 것처럼 몰두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예전에 루저라는 말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성취를 내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이 뭔가 개인의 능력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서 내가 나를 개발시키고 성장하면 누구든지 위너가 될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루저가 된다. 뭔가 이런 그 사회적인 무언의 약속 같은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자기 개발에 몰두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 역시 저도 뭐 편입을 하거나 이러면서 좀 내가 뭔가 발전한다는 느낌 받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내 가치를 뭔가 상승시키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읽는 책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뭔가 통찰을 주거나 깨달음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랑 스터디를 하는 이유도 뭔가 내가 뒤처지고 싶지 않고 더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되게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아까 자기 개발 뭘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없는 거예요. 자기 개발하는 게 없어.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이 스터디도 내가 뭐 배우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얘기하고 싶고 이게 되게 재밌고 즐거우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지금은 딱히 자기 개발 내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오롯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오히려 좀 자기 개발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동구님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내담자들이랑 약속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거를 해서 올릴 테니까 각자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정해서 좀 같이 하자는 그런 맥락에서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혼자 했을 때보다. 막 그러니까 엄청 뭘 하는 다르더라고요. 아, 저요? 지금요? 저는 원래 졸업 논문을 안 쓰려고 했는데 석사를 지금 졸업 논문을 쓰기로 마음먹고 졸업 논문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일은 이제 또 뭐 하나 뭐 발표해야 돼서 연구실에서 그거 준비하고 있고 졸업 논문이랑 또 운동하고 있어요. 저 살이 좀 쪄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운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나마 하는 게 그냥 경제 뉴스 보고 그런 거 그런 쪽 지식을 좀 쌓고 싶어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건 진짜 무슨 마음이에요? 경제 뉴스 보고 지식을 쌓고 싶은 건?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약간 돈에서 자유롭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뭔가 쓰고 싶은데, 그리고 막 내가 무언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그걸 할 수 있게 그러려면 이제 좀 알아야 되니까. 돈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고 좀 돈을 알아야 돈을 또 벌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해서 좀 그런 생각으로 나중에 저희 공동체 하면 후원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래. 꼭 해야겠네, 그럼요, 진짜. 그러니까. 아 근데 자기 개발이에요? 생존 아니야?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이라고 이름하긴 했지만 저도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하는 활동이고 같이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하고 저도 그걸 하면서 재미없거나 막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동구님이 말한 것도 연pe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기 개발보다는 그냥 자기 만족 같은데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정말 자기 개발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정말 좀 뭔가 뒤처질까봐, 내가 좀 뭔가 부족할까봐 나를 끊임없이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면에서 하는 건데 일단은 뭐 동근님 얘기 들어보니까 다 그렇게 느껴지진 좀 않아요. 뭐 자격증 따기 이런 거야? 계속 자격증 엄청 많이 따는 사람 있는데. 그렇지. 그런 거. 그것도 하나 딸 거예요. 국가 자격증 임상심리사 딸 거고. 아, 그건 따야지. 따야 되는 거잖아. 빨리 따. 자격증도 따. 그건 자기 저는 개발이 수련생 아니야. 상담사로 평생 가는 것도 좀 아니, 됐어, 매력적이라고 그거는. 생각하거든요. 빨리 따. 닥치고. 아니, 그 딸 선택 거고. 맞아? 저 빅데이터 분석 관련된 거 국가 자격증이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왜 하고 그래서 싶은 건데?
저를 봤을 때 저는 진짜 막 게임을 하거나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즐거운 거를 하다가 그 어느 순간 그게 질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너무 허무해요. 근데 보니까 공부는 안 질리더라고요. 근데 공부하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게 또 약간 자극이 돼. 그래서 그래서 요새는 그냥 맨날 저는 그 공부하는 시간을 기록해서 올리잖아요. 요새는 그냥 자연스럽게 책상에 앉아서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아니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취미 아니야? 취미 그 정도. 자극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극을? 맞아. 자기 자극을 학대적인 원해. 근데 취미 자극을 같은데? 원하는 게 진짜 중요해. 나한텐 그게 진짜 중요해. 맞아. 나는 그러니까 필요성이 자기 개발은 없으면 아니라는 의지가 안 생기던데. 제가 저는 독일에 와서 플스도 샀는데 게임하려고 그 여유 시간에 근데 게임하는 건 진짜 부질없어요. 재미가 없어. 하다 보면. 야, 한국 올 때 못하는 갖고 거 와. 아니야? 갖고 갈 거예요. 일단 저는 자기 개발이라는 말이 저랑은 사실은 되게 거리가 좀 먼 말이에요. 모르겠어. 제가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고 했던 그때에는 뭐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는 있기는 했는데 제가 뭐 그런 책을 사서 읽은 적도 없고 그런 책을 보면 되게 단순한 방법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부질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자기계발 이런 걸 내가 하고 있나 생각했을 때 난 특별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내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 그것도 아니, 궁금하네. 책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개발인가? 그러니까 누다스님도 좋아서 하는, 자기 만족에서 하는. 그렇지. 일단은 그게 크고 그냥 기회가 왔으니까 하는 거고 뭐 좀 그런 게 좀 커요. 저는 뭐 영어 공부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 뭐 그거를 내가 당장 써야 될 거면은 그 시험 준비는 하지만 그 이외에 뭔가 내가 더 발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발전이 없나 내가? 아니 발전이 없다기에는 강의랑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 뭐 퇴보야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예, 거 아니에요? 아니 난 퇴보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나도 이제 임신해서 애 낳아. 성장하고 있어. 축하해요. 아니, 그럼 누다심님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하고 싶은 거 저는 하고 싶은 게 좀 많아요. 좀 이것저것 기회만 되면 좀 더 하고 싶어. 지금보다 더? 아니 뭐 지금 뭐 시간이나 이런 게 이제 제한이 되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애들 키우면서 많이 참아왔죠. 근데 이제 이게 애 이제 독립시키면 진짜 난리 나겠다. 아이들 덕분에 더 덜 한 거네. 진짜 우리 애 이제 둘째가 이제 5학년인데 이제 지금 이제 나한테 안 놀아달라 하기 시작하거든. 내가 아빠랑 놀래? 내가 이렇게 물어봐야 한 번씩 놀아줘 애가. 근데 나는 이제 점점 이제 자유인이 돼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이제 2년 후면은 둘째까지 중학교 가면 나는 아침에 센터 나갔다가 오후에 4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때 진짜 내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거 더 많이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내가 뭔가 좀 발전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 이거 하면 어떨까? 이거 하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들이 좀 떠올라서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좀 자극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극받는 걸. 그러니까 약간 자기 개발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좀 사회가 원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불안감 때문에 하는 거를 자기 사람들이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자기 개발이 자기가 원해서 하기보다는 어둠 얘기한 것처럼 뭔가 자기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사회로부터 받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발전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 개발에 별로 관심이 없구만. 다 그냥 자기들 좋아가지고 여기 모였으니까. 그러네. 그런데 여기서 스터디를 하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재밌어. 그래. 맨날 하고 싶은 얘기 하잖아요, 우리.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내용보다 얘기하는 게 좋은 거. 아니 파도님은 좀 어때요? 자기 개발 이런 거 좀 관심 많아요?
저는 자기 개발을 논하기 전에 되게 게으르고 엄청 수동적이어가지고 자기 개발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당우님처럼 그냥 뭘 해야 되니까 하거나 아니면 되게 중요한 과업 같은 게 있었는데 도망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느다심 센터에서 이제 집단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마음이 되게 조금 아픈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조금 건강해지니까 좀 힘이 생기니까 그냥 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막 인정받기 위해서 막 부족해서 뭔가를 채워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가 튼튼해지면 그냥 나에 대해서 뭐 흔히 말하는 그 자존감이 생기면 개발을 안 하려고 해도 그냥 하고 싶은 게 생겨서 그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도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습관이 있는지라 또 이제 다시 무기력해지거나 이제 고무줄처럼 돌아갈 때가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자기 만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스스로 하고 싶은 게 생겨서 뭔가를 하게 된다는 게 되게 행복하고, 좋아요. 예. 그래요. 동구님 나가야 되죠? 네, 이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아무튼 너무 재밌는데, 아쉽네요. 그래. 저도 아쉬워요. 아들 잘 데리고 갔다 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저희 하죠. 다음 주 해요. 다음 주 봅시다. 네. 잘 치료받고 와요. 다음 주에 안녕. 뵐게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아까 동구님이 갖고 왔던 토론 주제 중에는 세 번째였는데, 인정받는 거, 이해받는 거, 이제 융이 그렇게 좀 인정 욕구, 이해받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컸다. 그래서 동구가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게 좀 있는 사람이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보자는데, 자유님 좀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도 얘기해 날 봅시다. 저격한 건가? 저격이야? 그러니까. 스나이퍼야? 뭐 주제가 질문이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왜 중요할까? 뭐 이거였나요? 맞아요. 그런 주제가? 음. 왜 중요할까? 아니 그냥 자유님 이야기를 좀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동구가? 자연님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지 그렇게 안 보이지. 동구가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옛날에 장난 그러니까 아니었어. 약간 인정 안 받아도 그렇지. 되고 이해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지금은 진짜 인정이나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화딱지가 나죠. 근데 제 이야기 왜 중요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느꼈던 느낌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그때 누다심님이랑 집단을 하면서 갈등을 되게 많이 제일 심하게 했던 부분이 그 인정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누다심님이 대체 왜 나한테 인정을 달라고 하냐, 난 줄 게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인정이라는 게 없으면 대체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게 아니면 그럼 뭘 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그냥 진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되게 순간순간들마다 뭐 누구를 만나건 뭘 하건 그 인정이랑 너무 강하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왜 중요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없으면 뭐가 있을까? 이런 좀 되게 혼란을 느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럼 좀 정확히 자유님이 원했던 인정이란 거는, 만약에 저랑 어쩌면 그것 때문에 갈등을 심하게 했으니까, 네네. 제가 뭐라고 했으면, 누다심이 나를 인정해줬구나, 내가 원하는 걸 받았다, 이렇게 느꼈을까?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지금 생각을 해보면, 뭐, 좋게 보는 거? 괜찮은 사람이다. 예,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할 때도 뭐 예를 들어 뭐 학교에서 발표를 하거나 뭐 이럴 때도 항상 이제 그런 좋은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항상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냥 어쨌든 좋은 피드백, 좋은 얘기,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고, 이런. 제가 그때 느꼈던 만일 네, 나쁜 피드백을 받으면 그때 하영님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나쁜 피드백을 받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느껴졌냐고요? 인정을 하지 않아줬을 때. 어떻게 느껴졌냐.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에서 어땠는지를 좀 떠올리면 되지. 그냥 관계가 좀 없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저 사람이랑 나랑 관계가 끊어진다?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관계가 어떤 게 이루어질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꼈던 그때 자유님은, 어쨌든 본인은 이제 상담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났고,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만났고 했기 때문에 뭔가 되게 잘하려는 게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 느낌들이 너무 있어서 너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눈치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가 느껴지니까 저는 마치 자유님이, 제가 자유라는 애가 집단에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나 때문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부담이 난 굉장히 싫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뭐, 자유님 잘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면은, 쟤는 좋아하겠구나라고 했지만, 사실 내 마음 솔직하게는 쟤 못하고 있는데, 그냥 눈치 보려고 말 고르느라고 저렇게 쭈뼛쭈뼛대고 있는 나는 꼴 보기 싫은데, 자기는 내 기준에서는 잘하는 게 아닌데 잘하라고 요청을 하는 게 나한테는 마치 지금 뭐라 그럴까, 좀 폭력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싫어서 진짜 내가 지금까지 집단하면서 진짜 소리 지르고 욕하고 했던 정말 수많은 장면들 중에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저도 되게 힘들었던 기억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누나씨님. 근데 그 인정받는 거를 그래도 조금 이해하고 좀 내려놓으시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이해하고. 계기가 있었어요. 인정 욕구를 포기한 계기. 그러니까 절대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절대 인정을 안 해주고, 절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없을 수도 있구나, 이게. 나를 진짜 싫어할 수도 있고. 그래, 맞아. 그 말이었어. 나를 진짜 싫어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게 받아들이기 되게 힘든 일이었죠. 그러니까 누다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집단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되게 싫은 소리 하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할 때가 당연히 있는데 너는 진짜 싫다. 너는 네가 진짜 싫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 얘기도 저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충격적이면서 진짜 내가 싫구나. 진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서 점점 좀 그거를 점점 그냥 없어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점점 내려놓게 되는. 그러면 그 인정 욕구가 있었을 때는, 거기에만 꽂혀 있었을 때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 나를 누가 밖에서 난 네가 싫다 이런 표현을 들을 일이 생각보다 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집단에서 항상 하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흔하게 느껴지는데 별로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대부분은 저는 좀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관계를 했어가지고 대부분 날 좋아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이제 자유님이랑 갈등했던 그 마지막 날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날도 막 서로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자유님은 막 뭐 초반에는 왜 그거 못 해주냐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하도 지랄을 하니까 저를 보고 우는데 그 눈빛이 있잖아.
진짜 무슨 옛날에 전설의 고향 나오는 귀신 눈빛처럼 나를 정말 노려보는데, 근데 그때 그 정말 자유님이 분노에 차서 나를 노려보는 그 눈빛을 딱 보니까 나는 한편으로는 되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자유님을 만났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때부터 그 다음 주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님도 나를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나도 자유님을 그냥 뭐 이렇게 좀 눈의 가시가 아니라 그냥 집단원 중에 한 명으로 볼 수 있어서 전 아무튼 저를 노려보면서 울고 있던 그 표정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어요. 지금 자윤이 눈에서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눈으로. 아니, 더운 것 같아, 지금. 더 열이 막 올라오는데. 그래 눈으로 노려보지 말고. 아니요, 노려보지 않았어요. 아래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누나신이 아래에 있어서. 아무튼 뭐 진짜 힘들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닉네임을 자유로 바꿨을 거예요. 그렇게 좀 누다심이랑 갈등을 하면서 이제 많이 편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아니 그러면 자유님은 누다심님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나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저 사람만 나를 싫어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상한 걸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 믿지 않았어요. 날 진짜 싫어하는 거라고. 잘 믿지 일부러 그런다 않았다가 생각할 수도 있고.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믿지 않았었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는 자유님이 안 나를 왜 끊어낸 게 저렇게까지 싫어하지? 안 끊어낸 게 대단해서. 자유님이 네. 아니 몇 번 도망갔었죠. 몇 번 끊어냈어. 수풀이 잡아온 거야. 도망갔었어요, 한 번. 한 번 도망갔었죠, 한 번. 한 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맞아. 한 번 도망갔다가 수풀이 데리고 왔다가 근데 또 갈라 그래서 수풀이 계속 잡아서 같이 하자 그래서 버텨냈지. 내가 또 갈라 그랬다고요? 당연히 힘드니까 맨날 그만두고 싶어 했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죠. 그렇지. 너무 근데 괴롭고. 괴로우니까. 난 한편으로는 자연님이 그걸 버텨낸 것도 저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도 많이 진짜 편해졌고 좋아하게 됐고, 진짜 되게 나도 고마운 마음이 커. 난 진짜 너무 싫었거든. 진짜 싫어하는 게 저는 진짜 확 와닿았어요. 그래. 근데 그때 누다심님이 제가 막 울면서 노려봤다고 하는데 저는 그 순간이 잘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뭔가 화를 막 누다심님한테 되게 많이 내고 막 뭔가 아무튼 있는 표현을 딱 했는데 그 뒤에 누다심님이 그 얘기했던 거는 기억이 나요. 이제 뭔가 나랑 눈높이를 맞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그게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좀 새로웠어요. 아,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인정이 말고 이런 다른 것도 있구나. 이런 거를 그때 이제 좀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근데 아니 인정 욕구하면 또 연빛님도 또 만만치 않은데. 그쵸, 저 그래서 자유님이 하는 말에 되게 공감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 너도 그래서 빨리 좀 까라.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서 되게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웠다고. 근데 저도 좀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이 항상 나를 좋아할 수 있게끔 저는 항상 노력을 했던 거예요. 맞춰주거나 좋아할 만한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만 관계를 해봤으니까 누가 나를 싫어할 거라는 상상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내가 맞춰줘서 원하는 반응을 끌어왔으니까. 그리고 인정받는 것도 사실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건 아닌데 그냥 그런 방식으로만 관계를 맺어왔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아 뭐 내가 엄마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뭐 칭찬받고 관심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저도 되게 당연하고 익숙한 방식이었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누다심 집단에 들어와서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틀이 그냥 다 부서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나 이렇게 사는데 밖에서는 진짜 그래서 되게 불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집단이 되게 나는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좀 느꼈어요. 내가 갖고 있는 틀이 다 부서지니까.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거가 있고, 그래서 그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맞춰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 그러니까 나쁘다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 맞춰주는 내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은 진짜 저랑 관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었던 거야. 나는 누구든 내가 원하면 맞춰줄 수 있다. 이 관계를. 안 맞춰주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저 사람한테 관심 받고 싶고 계속 관계를 맺고 싶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저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뭐 어둠님한테는 어둠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맞춰주고 뭐 흥님한테는 흥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맞춰주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좀 그 차이, 그런 차이 아닐까요? 연비님이 얘기하는 게 연비님 맞춰주는 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맞춰주는 게 진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에서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인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하기 위해서 맞춰주는 거랑. 근데 이게 인정 욕구가 사실은 아까 이제 자유님이랑 얘기할 때도 그렇게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났는데 자유님이 저한테 뭔가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 좀 알아달라, 뭔가 인정해달라,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그때는 자유님도 자유롭지 못했지만 저 역시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내가 그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한번 해주면 계속 그거를 줘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어서 사실은 자유님이랑 진짜 제대로 갈등하고 자유님이 나를 싫어하게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자유님의 좋은 모습이 있으면 자유님 좋다고도 할 수 있고 싫으면 싫다고도 할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도 느껴져서 저도 되게 그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비님도 내가 또 할 얘기가 많지. 나 기억이 나거든. 아니 연비님이 대학원 입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임에 왔어.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합격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연빛한테. 너 학부 전공이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아니니까 너 집단하면서 대학원 수업만 듣고 선수과목만 들으면서 공부만 해라. 학교에서 조교하고 그러지 마라. 그때 연빛님이 알겠다 그랬거든. 근데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니 대학원을 가서 학교 생활만 해라. 조교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제 학부 전공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집단하고 좀 하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라 해서 연피님도 알겠다 그랬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대학원에 딱 입학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자기 집단 종결하게 됐다고. 왜? 그랬더니 조교하게 됐다고. 나 그때 열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개지랄을 했지. 무슨 마음이었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기억한다.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좋아요? 나는 연빛한테 되게 마음이 되게 많았어. 진짜? 난 너한테 진짜 마음이 많았어. 그래서 왜냐하면 연빛도 집단에 와서 되게 힘들었지만 잘 버텨내면서 또 이제 또 한양대 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뭐 화수도 있고 하영이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되게 이제 많았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고 종결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배신감에 진짜 개지랄을 떨었지. 아니 근데 조교를 하는데 왜 조교를 해요?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은 사실 그건 되게 핑계였던 거야. 나쁜 년. 되게 핑계였어요. 진짜 뭐 조교가 바빠서 때려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되게 도망가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여자친구한테 욕먹을까봐 도망친 거 아니에요? 아니 관계가 되게 그때 족쇄 같았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웠어 되게. 그래. 그러니까 내 마음을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다고 내가 뭐 위로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뒤지게 욕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만 하면 뭐 잘못했다 그러고 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인데 막 거기 가기만 하면 고통스럽고 그리고 한창 막 집단원들이 많이 바뀔 때여가지고 아마 그것도 되게 내 집단이다 막 이런 느낌도 되게 안 들고 그래. 마음이 좀 뜬 거지. 거기다가 이제 좋은 핑계가 생긴 거죠. 그래서 도망간 거지. 그래. 근데 그때는 진짜 누다심님이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 것도 전혀 안 보였고 몰랐고 그 뒤에 연락 왔을 때도
아, 영업하네 이렇게 느꼈어. 와, 진짜 마음이 하나도 안 느껴졌어. 몰랐던 것 같아, 진짜. 그래. 관계를 그렇게 하는지. 아, 나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가 자유한테는 진짜 싫은 마음만 가득했거든? 그래서 막 정말 온전히 정말 지랄을 했기 때문에 얘가 떠나도 별로 뭐 그렇게 충격적인 그러진 않을 텐데 연빛한테는 진짜 배신감이 너무 컸었지. 그렇구나.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뒤에 연락 왔을 때가 더 좀 이렇게 크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서 생각나고, 아, 내가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 안 하면 후회되겠다. 해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뭐, 웬일이세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어. 나쁜 진짜 년. 마음 없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 얘는 마음이 없구나. 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접었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인정 욕구 없는 사람 하면은 나는 좀 당무님이 좀 떠올라. 당무랑 어둠이랑. 인정 욕구는 별로 없어.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저에 대해서 뭘 이해를 견디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날 이해 못할 거다. 네. 그거를 근데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 왜냐면 인정도 그렇고 이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날 이해 못할 거다. 기본적으로 날 인정해 줄 수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있어요. 그래서 엄청 오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맥락이, 그러니까 나의 고통이 너무 커. 너네보다 커. 그렇기 때문에 너넨 나를 이해 못해. 절대 못해. 이제 이게 있었는데, 집단을 하면서 이제 나의 고통하고 상대의 고통하고 이게 수평이 좀 맞아졌었어요. 맞아져서 이제는 이제는 괜찮아졌는데, 근데 지금 또 이 사람은 나를 온전히 이해 못해. 이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난 일단 이 몰이에 대해서 견뎌야 돼. 그리고 설명을 하든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대응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저는 지금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어떤 행동이 그러니까 제가 원해서 하는 행동인데 타인에게 이해를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는 좀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되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되게 예컨대 이런 거죠. 제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 타지 마 이게 아니라 그냥 안전장비 잘 착용하고 타라. 그냥 이렇게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되게. 없어. 불가능해.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그렇지. 위험하니까 안 탔으면 좋겠다라는 상대의 마음이 느껴지면서도 나는 타야겠으니까 타는 건데 이제 이해를 못 받는 거지. 그냥 이해를 못 받으면서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이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아쉽죠, 저는. 네. 근데 지금 연애해, 어둠님? 아니요. 아, 예전 지금은 연애했을 때. 아, 예전에? 그래. 자, 당무님은? 저도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게 조금 어색한데 나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다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자연님도 그렇고 변빈님도 그렇고 나를 좋아하는 게 너무 당연했다는 게 전 반대예요. 저는 저를 좋아하게 만든다거나 제가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관계가. 오히려 반대로 항상 좀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지만 좌절 경험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없이도 관계는 어쨌든 존재는 하니까 그냥 저도 어둠님이랑 비슷한가? 그렇게 그냥 없는 채로 있었던 거지. 야, 근데 맨날 학교 늦고 상담 시간에도 늦는 애가 당연히
받고 이해하기 어렵지. 너는 학교에 맨날 늦게 갔다며. 넌 근데 완벽주의자 아니야, 당구? 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아니, 대상이 없는 인정 욕구가 큰 거 아니야? 대상이 없어, 근데. 그런가 보다. 대상이 아니, 근데 저는 기억하는 게 당무님이랑 집단했을 때 그 모습이 저는 기억나거든요. 당무님이 항상 누다심님이랑 싸웠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당무님이 알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누다심은 절대 네가 원하는 반응을 해주지 않겠다 약간 이렇게 전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인정욕구랑은 다른 거였어요? 근데 저도 이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때 저도 대학원 준비하는 그때였기 때문에 저도 상담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충격적으로 기억 남는 게 저한테 고사한 척 하지 말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집단 나가는 내내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그 얘기 내가 했어? 좋더라고. 아, 그랬어?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맞아. 나 고사한 거 맞아. 근데 그게 뭐 어떻다고 막 화가 나서 저도 저 지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저는 근데 그래도 관계는 있으니까 저는 인정이 없으면 관계가 없다 그 느낌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뭐라도 있는 게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인정욕구 빨리 포기한 사람 흥님이나 달님. 아 진짜? 흥님은 인정욕구 빨리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 포기했는데요? 안 포기했다고? 그래? 포기했나? 아니 아직도 누구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게 커? 중요해? 아니, 중요하진 않지만 그런 욕구가 있는데 남편한테도 밥 얼마나 맛있냐고. 그런 그래, 욕구는 다 있죠. 그럼. 그 정도 욕구는 있죠. 맞아. 뭐 근데 학교에서나 저는 집단에서. 집단에서도 근데 전 당무님 얘기에 되게 많이 공감했어요. 당무님처럼 저는 항상 살면서 늘 갈등하면서 살았거든요. 사람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인정 같은 건 없었는데, 그럼 근데도 집단에 와서는 리더한테 좀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건 없었어요? 있어요. 있을 때 있어요. 내가 말하고 나서 좀 잘못 말했나? 이런 느낌. 그건 좀 근데 약하다. 되게 시니컬해요, 약해 보여. 흥님. 그러니까 리더나 누가 막 흥님 인정해주면 네가 뭔데 날 인정하냐 약간 이럴 것 같은 느낌. 아니요. 마이웨이 너나 느낌 알지도 있어. 못하면서 네가 뭔데 뭐 잘한다 만다야 약간 이럴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누가 인정해주면 얼굴 빨개져요. 네. 아무튼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인정받는 거. 너 잘한다 이렇게 사랑받고 이런 느낌? 그런 적이 별로 없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얼굴 빨개져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어. 전 저 저는 정도는 아닌데. 아니에요. 아, 네. 선긋기. 그냥 어둠 속에 흙을 확 뿌리네. 잘한다 그러면 좀 이렇게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데도 아니야,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하진 않아. 그냥 이렇게 하면서 좀 되게 쑥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쑥스러워서. 기분은 좋은데 쑥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자, 커피님은 마무리하기 전에 어떤지 궁금한데. 누구? 커피님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저. 그러니까 나 커피님은 또 인정욕구 아직 또 아직 안 죽었잖아. 그런가요? 아직 해봐. 모르겠어요. 뭐 맨날 잘하고 싶잖아. 그건 있어요. 좀 잘하고 싶어요. 못 끼어들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 아직은. 근데 내가 요즘 커피님 정말 좀 꼴보기가 싫거든. 갑자기. 근데 내가 옛날만큼 내가 갈등하기가 에너지가 없다. 이유라도 안 모르는데 아무튼 갑자기 왜 그러지? 아니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뭐 그럼 어쩌라는 얘기냐? 화도 안 내고 감정 표현도 안 하고. 이미 화나신 것 같은데. 이미 화나 있어요, 사실 지금. 지금 화가 있어요. 이미 얼굴 표정 보면 화나 있어요, 지금. 아니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뭐 잘하고 싶어? 아니, 그런 마음 없어요, 사실. 없다고? 네. 야 그게 더 이상하다.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얘기도 쭈뼛쭈뼛 못하고. 뭔가, 그게, 정답 찾기 아, 놀이하잖아. 정답. 아니, 계속 정답은 찾아야죠, 인생에서. 그러니까 힘들지. 아, 그게 진짜 고통스러운 삶인데, 와. 와. 아, 근데 인생의 진짜 정답 그게 찾는 인생. 포기가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인정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인정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약간 나 스스로에 대한 인정이 안 된가, 그냥, 아직은.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직 그런 희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 희망은 있어요. 그런 것 같아. 커피님이 인생에 정답을 찾으려고 살았으면 여기 누다심을 빨리 떠나야 돼. 그래요. 우리는 제가 오답을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이야. 나갔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자기 개발하면서 책들이 많거든요. 책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아유, 나 그거 별로 정답 찾는 책들 싫어해요. 많아요. 자기 개발 싫어해요. 저도 게을러가지고 맨날 놀고 싶어요. 자, 달님이나 파도님도 인정욕구 얘기하고 우리 그 다음 마무리 합시다. 달님 먼저 얘기. 파도님 얘기. 저 스터디하면서 인정욕구 때문에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말도 잘 못하고 더 어버버하고 핀트도 못 맞추고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근데 좀 전에도 어둠님한테 너무 또 끼어들었나? 좀 전에 근데 솔직했어요. 언제요? 솔직한 마음이었고요. 어둠님. 어두님 뭐 잘났다고 생각했냐 이거? 오만한 거 아니냐. 오만하다고? 네네. 네,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근데 듣고 보니까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오만이네요. 뭐.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인정욕구랑 연결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집단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제 이슈가 되는 감정이 뭐냐면 잘못했다라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면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나는 성공적으로 해야 되고 멋지게 해야 되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걸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애쓰다 보니 힘이 없어갖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안 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하여튼 스터디 참여하고 이게 너무 유튜브에 나가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게 막 의식이 되고 연예인도 아닌데 아무도 정말 조회수 낮던데. MBC 아니야, EBS도 아니고. 조회수 낮아. 나 알아보지도 못할 것 같아.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도. 맞아. 근데 하여튼 나무님이 막 자기 중심적이라고 말도 잘 못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좀 그거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매주 하면서 저도 이제 이거를 계속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잘하고 싶고 막 이렇게 잘나고 싶고 막 이런 게 근데 그게 되게 엄청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그냥 나로 있는 거에 너무 방해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누다심님이 그거 깨주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해져 힘들기도 힘들었는데 그냥 지금은 좀 편하고 그냥 이제 누다심님이랑 또 여기 계신 센터 상담자분들이랑 또 내담자분들이랑 그냥 얘기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좀 많이 편해가지고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달님 인정욕구 한마디 하면서 동시에 마무리까지 합시다. 저는 어렵게 그렇게 숙제를 또 내주세요. 마무리까지.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는데. 저는 일단은
저도 인정 욕구나 뭐 이해받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게 수시로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포기했다 했는데 금방 포기하다가도 또 갑자기 뭔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또 올라오면 다른 사람들 관계도 안 보이고 사람들도 안 보이고 또 막 해야 될 거에만 엄청 막 몰두해가지고 막 자기 루틴 좀 잃고 막 이런 것들이 그 현실감도 조금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 게 와서 그런 것들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조금 갖고 가야 될 숙제 같은 느낌? 그리고 좀, 내가 지금 그러고 있구나. 이제 그 감을 알아요. 그리고 집단하거나 개인하면 귀신같이 그게 느껴져요. 그럼 이제 그때는 좀, 저도 막 유다신님한테 막 엄청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어떻게든 막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막, 이해해달라는, 막, 이해 안 해주려고 막 화내고, 막 화나고, 막 이런 것들이 저도 엄청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조금 알아차리고, 내가 또 그러고 있구나, 이러고 또 다르게 해보려고 하고, 그게 그냥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자, 마무리까지. 오늘 이제 뭐, 프로이트하고 융하고 의견 대립이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장동현 선생님이 동구가 좀 잘 뭔가 명확하게 PPT 대본을 보여줘서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고, 뭐 리비도나 역전에 대해서 뭐 의견도 좀 다른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이때까지 또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이랑 쌓여가면서 또 나름 리비도랑 역전에 대해서 의견이 이렇게 다른 게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약간 뭔가 프로이트가 조금 이제 격양된 표현들도 좀 하고 또 융을 또 붙잡으려고도 하면서 답답한 마음도 좀 표현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저도 되게 융에 대해서 초반에는 좀 매력을 느꼈었는데 그래서 사실 전 책도 주문했거든요, 이번에. 근데 좀 이제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융은 굉장히 뭔가 좀 사실주의적이고, 그러니까 뭐 또 프로이트는 되게 자기가 좀 직관적이라는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사실주의적이고 냉랭한 느낌? 융은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좀 융에 대해서도 좀 답답함이 제가 계속 느껴지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나름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 좀 오늘 피곤해가지고 좀 힘이 없어요. 괜찮았다고 했다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한 거야? 자, 다른 분들 합시다, 마무리. 우린 또 인정 욕구 깨주니까. 다른 분들 하세요, 얼른. 저는 역시나 관계는 드러내야 된다, 솔직해야 된다를 다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의 대가인 이제 융이나 프로이트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석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확립을 잘 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또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갈등을 넘어서 관계 유지, 건강한 관계 유지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그걸 보면서 역시나 관계는 감정적으로 우리가 솔직하게 소통할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 보면서 진짜 저는 너무 짜증이 났는데 스터디하니까 더 훨씬 재밌네요. 저는 융이 그 프로이트한테 되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처음부터 좀 뭔가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프로이트에 대해서 좀 뭔가 별로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는 더 이상 뭐 인정받을 게 없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좀 서서히 또 융도 마음도 멀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인정 욕구는 정말 괴로운 일인데, 그리고 저랑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짜.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벗어나고서는 정말 너무 편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많진 않지만, 인정욕구에 괴로우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누다신 센터 집단 상담을 꼭 참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7주차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둘의 제일 감정적인 것들이 많이 느껴졌고, 재밌다 하면서 읽었어요. 재밌다 하면서 읽었고, 저는 그 시대, 그 상황에서 그래도 칼륨이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깊이 생각할 시간이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칼륨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19살 난 그 스승 앞에서 나름 예의를 갖춰가면서 이제는 드러내야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이제는 드러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이 하여튼 저는 좋았고요. 그래서 8주차가 엄청 기대돼요. 8주차 안 읽어봤는데, 8주차 엄청 기대되고, 저는 그 다음에 그 토론 주제로 자기개발이랑 인정, 이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자기개발이랑 인정이라는 부분은 저한테 전혀 와닿지 않는 이제 얘기 같고, 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단 상담에서 하면서, 그러니까 누다신님하고 제가 수풀한테 좀 이해받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해해줬을 때 제가 좀 더 편하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잘해, 뭐 해, 뭐 이런 인정보다도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난 좀 이해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차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 저희 할게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 마지막. 저는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주 마지막 회차까지 못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 이거 스터디 할 때도 그냥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요즘 같은 지금 그 시간에, 그래서 사실 막 만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줌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내용 얘기하면서도 좋았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그 같이 토론하는 시간들이 전 되게 재밌었고, 사실 오늘 얘기하면서도 다시금, 그 인정 욕구가 나를 되게 힘들게 했었지, 되게 족쇄같이 만들었었지, 옆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어떤 마음인지 못 보게 했었지라는 게 다시 생각이 들면서 참 다시 돌아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고, 그렇게 좀 사실 뒤통수 때리고 갔는데도 표현을 다시 해줬던 누다심님한테 좀 고마운 마음이 오늘 더 새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다. 여기에서 좀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마음이 되게 커요. 그래서 다음 주도 같이 하고 싶은데 아쉽기도 하고, 오늘 좀 다들 자기 얘기 해주는 게 좀 더 가깝게 저는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누구 마무리 안 하셨어요? 전가요? 자고 있었어? 얼른 해. 네. 저는 책을 못 읽었고요. 그래서 뭐 끼어들고 싶은데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스터디 모임인데 몰라요. 나 진짜 화난 것 같아. 지금 너무 뜨거워요. 여기 더워가지고. 이상해요. 기억 안 나요 오늘. 누구 안 했어요? 저 할게요. 저는 오늘 좀 얘기 나누면서 아직도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좀 많은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인정 욕구든 이해든 뭔가 자기 개발이든 내가 아직도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많다. 그래서 좀 이런 걸 집단 가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못 보는 모습들에 대해서 막 말해주잖아요. 그런 걸 할 때 되게 민망한데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정을 표현할 때 제 솔직한 감정보다 화가 더 많이 나가요, 항상.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 그것보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걸 연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신경 써야겠다. 그래야 내가, 내 인정 욕구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든 그런 거에도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파도님, 마무리. 아까 융 깠는데 이번에는 프로이트가 되게 자기 마음대로 융이 안 움직이면 그냥 아들로도 내보낸 것처럼 그냥 싹둑 자르려고 하는 그런 게 하여튼 저는 책 읽으면서도 항상 프로이트가 되게 권위적이고 되게 말도 세게 하고 되게 융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알아주거나 인정해주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그냥 자기 구미에 맞게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세대적으로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대등해진다는 게 너무나 이렇게나 힘들구나. 그리고 그게 역사적으로 대물림이 계속 되어오고 그런 게 조금 좀 안타깝기도 하고 나도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등하게 지혜롭게 잘 대해줄 수 있을까 좀 고민도 되고 근데 하여튼 집단에 가면 제가 강남 집단 갔을 때 그런 느낌 든 적이 있었어요. 내가 직업, 외모 뭐 이런 거 다 떼고 알몸으로 스파링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나를 그냥 나로 이렇게 한판 떠줄 때 내가 힘이 생기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되게 고마웠고 어디서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할 때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좀 더 고민해봐야겠네. 저도 아이 키우거나 또 여러 관계에서 정말 내가 정말 대등하게 대하고 있는지 좀 고민이 되네요. 네, 좋았습니다. 그래요. 저만 하면 되죠? 저 오늘 뭐 그 인정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이트와 융도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의 마스터로서 좀 인정을 계속 받기를 바랬고 그래서 자신이 설정한 거에 있어서 융이 벗어나지 않기를 이제 바랬는데 또 융은 자신이 후계자로서 프로이트한테 인정을 받고 위해서 프로이트가 계속 융한테 새로운 영역으로 좀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갔더니 또 어느 순간 넌 너무 많이 갔다 이런 식의 어떤 제재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 욕구로 좀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관계들이 좀 깨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인정 욕구가 어쩌면 좀 대등한 관계, 건강한 소통 이런 어떤 갈등을 통해서 뭔가 조율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좀 박탈한다는 면에서 저는 프로이트와 융을 그런 관점에서는 안 봤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인정 욕구로 좀 얽혀 있어서 결국엔 깨지게 됐구나 이런 것들이 좀 분명히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 저희 3월 1일인데 저희는 스터디 하고요. 아까 연피님 얘기하셨듯이 연피님이 이번 주에 출산이셔서 스터디는 이제 오늘 마지막이시고 또 우리 다음 주 스터디 끝나면 우리 이제 내담자 참관자분들에게는 이제 제가 그 환급 참가비 이제 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될 겁니다. 자, 아무튼 다음 주 우리 발표 달림이죠? 네. 달림 마지막 발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